예, 발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퍼스널라이제이션 인포메이션 네? 네. 어느 정도 히스토리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페어 스크래핑이라는 것을 제안한 논문인데요. 일단 2024년도 WSDM에 리젝을 됐고요. 지금 현재 12월 1일에 또 VLDB 스케일러블 데이터 사이언스 페이퍼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발표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피드백을 들을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논문의 섹션을 전체를 다 가져와서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인덱스는 다음과 같이 인트로덕션과 백그라운드, 릴레이티드 워크, 그리고 모티베이션 이런 순으로 쭉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인트로덕션입니다.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시스템이란 시스템은 이제 도큐먼트들 사이에 도큐먼트들이 있고 이제 쿼리를 날렸을 때 일치하는 도큐먼트들을 가져오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시스템을 예로 들자 하면은 도서관에서 뭐 사설을 검색한다던가 그런 식의 시스템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퍼스널라이제이션 인포메이션 리트리벌 시스템 즉 PIR 같은 경우에는 그 사용자의 뭐 행동 패턴이라던가 그리고 뭐 선호도 아니면 다른 팩터들을 기반으로 랭킹을 매겨가지고 그 사람한테 좀 더 맞춤형 검색 결과를 리턴해주는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시스템의 목적성 자체는 이제 사용자의 그 사용자 만족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더 그 사람한테 관련 있는 데이터를 리턴하는 식의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유저 만족도에 대비해서 사회적 문제가 있는데요. 필터 버블이랑 에코 챔버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필터 버블이랑 에코 챔버를 조금 설명드리자면 개인화된 검색 결과에서 발생하며 자신의 관점에 동의하지 않는 정보로부터 고립되고 개인의 경제, 사회, 문화, 이념적 거품 안에 가두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정치 후보자에 대한 생각이 아무래도 자기가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면 긍정적인 컨텐츠를 읽게 되고 그에 따라서 이제 퍼스널라이제이션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그 사람한테 긍정적인 컨텐츠만 노출하는 식으로 좀 더 그 사람한테 평양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끔 필터 버블이 갖춰지는 것을 말합니다. 뭐 이러한 정치적 성향을 강화하는 등의 사회적 문제를 초래하게 되는데 이것은 뭐 여러 연구 논문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한편 PR의 시스템의 목적성 자체는 유저의 만족도에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오프 관계로서 근본적으로 해결이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데이터로서 활용하게 되면은 잠재적인 이슈가 발생되게 되는데요. 단일 개인화를 통해서 뭐 데이터를 수집하게 되면은 데이터의 범위가 줄어들고 다이버시티가 부족하게 됩니다. 그리고 데이터 수집에 바이어스가 발생되게 되는데 이는 모델 학습에서 영향을 미쳐서 왜곡된 AI가 생성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리스폰시블 AI 개발을 위해서는 이러한 바이어스와 다이버시티를 인식을 해야 되는데 해당 인식하고 있는 연구 자체들도 없을 뿐더러 이것을 완화하고자 노력하는 연구는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따라서 다양한 개인화 요소를 가진 여러 에이전트를 사용해서 데이터를 수집을 함으로써 다이버시티와 바이어스를 개선하는 논문을 제안하고자 했습니다. 예, 백그라운드는 크게 PIR 단에서 바이어스와 다이버시티를 좀 정의를 해야 되는데요.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제한된 정보만 제공하거나 특정 관점을 다른 관점보다 선호하는 등 의도치 않게 편견을 불러일으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크게 세 가지의 바이어스가 존재하게 되는데 사용자 맥락에 지나치게 영향을 미치는 컨텐츠만 노출하는 바이어스, 그리고 인기가 있거나 자주 액세스하는 컨텐츠만 노출하는 바이어스, 그리고 인구 통계학적으로 좀 더 특성에 맞춘 컨텐츠만 노출하는 바이어스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는 사용자에게 포괄적이고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며 균형 잡힌 정보에 입각한 주제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은데 크게 네 가지의 다이버시티가 있습니다. 뭐 여러 가지의 유형의 콘텐츠 노출이 있을 것이고 뭐 다양한 소스, 그 다음에 다양한 의견이나 관점을 다루는 콘텐츠 아니면은 뭐 최근 정보와 과거 정보를 모두 포함하는 콘텐츠 이런 식의 다이버시티가 있을 것입니다.
릴레이트 워크로는 크게 세 가지 정도 있는데요. PIR 단에서 뭐 다이버시티와 바이어스를 정량화한 연구들은 있었습니다. 구글 검색이라던가 구글 뉴스, 빙 검색 이런 등의 다양한 PIR 시스템에서 데이터의 다이버시티와 바이어스를 정량화한 연구는 여러 존재했는데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이버시티와 바이어스를 유발하는 팩터들을 분석하는 연구들도 또한 존재했었습니다. 뭐 여기서 바이어스를 유발하는 근본적인 요인을 조사하고 분석 과정에서 바이어스와 다이버시티 문제를 확인하는 연구들이 다수 존재했고요. 근데 하지만 이제 데이터 수집단에서 다이버시티와 바이어스를 고려한 연구는 현재 없었습니다. 따라서 데이터 수집 과정에서 발생될 수 있는 바이어스 및 다이버시티 문제를 완화하기 위한 모델을 제안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모티베이션으로 일단 데이터 커버리지를 좀 확인을 해봤는데요. 단일 개인화를 사용해서 얻은 그 데이터셋과 그리고 페어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여러 가지 개인화에서 수집된 데이터셋을 뭐 집계하고 중복 제거한 페어 데이터셋을 비교했는데요. 뭐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팩터들이 3개 정도 현재 논문에서는 세팅이 되어 있고 PRL 시스템 같은 경우에는 구글 시스템, 구글 뉴스, 빙 서치 총 3가지를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퍼스널라이제이션 팩터 단위로 이제 데이터 커버리지에 대한 에버리지를 계산을 해봤는데 뭐 구글 서치 같은 경우에 1,300개, 하지만 페어 데이터셋에서는 뭐 3,465개로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평균적으로도 크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단일 개인화에 기반한 데이터 수집이 다이버시티와 바이어스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제한된 모델이 이러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시사하게 됩니다. 아키텍처는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퍼스널라이제이션 매니저와 에이전트 제너레이터, 스크래핑 에이전트, 그리고 어그리게이터 크게 4가지로 나눴습니다. 뭐 각각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퍼스널라이제이션 매니저 같은 경우는 3개의 퍼스널라이제이션 팩터들을 선택하고 각 퍼스널라이제이션 세팅을 에이전트 제너레이터한테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PF 세팅은 각각 밸류들을 매핑하여 전달하는 형태가 되겠고요. 뭐 검색 기록이나 로그인 여부, 그리고 다른 팩터들을 고려할 수 있었지만 현재 논문에서는 재현의 용이성과 이제 효율적인 요소임을 초점을 맞춰서 총 3가지의 팩터들만 현재는 사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설명드리자면 퍼스널라이제이션 팩터들을 어떻게 적용하는지는 조금 여기 나와 있는데 뭐 지오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VPN을 사용할 수도 있고 아니면 서버리스 펑션들을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유저 인바이러먼트 같은 경우에는 유저 에이전트를 활용하게 되면 되는데요. 여기서 HTTP 헤더 쪽에 이 값을 넣어주게 되면은 뭐 그 요청을 받는 서버 입장에서는 이 사용자가 어떤 OS면 어떤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구나라는 정보를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호 언어 같은 경우에는 HTTP 헤더에 이제 앱세트 랭귀지에 그 값을 넣어주면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용자가 어떤 언어를 선호하고 그러면 내가 이 언어를 선호하는 유저에게 뭐 이런 언어를 가지고 맞춤형 컨텐츠를 제공하는 식의 뭐 이런 식의 적용 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예, 에이전트 제너레이터 같은 경우에는 퍼스널라이제이션 매니저가 제공한 PF 세팅을 개수만큼 에이전트를 생성을 하게 되는데요. 동일한 쿼리에 대해서 동시 수집을 하기 위해서 멀티스레딩을 적용을 해서 에이전트를 생성하는 구조입니다. 스크래핑 에이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에이전트 제너레이터한테 PF 세팅을 전달을 받아서 그를 반영한 HTTP 요청을 전송을 하고 검색 결과를 파싱하여 저장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뭐 사용자 환경이라던가 선호 언어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 같이 PF 세팅 중에 유저 에이전트와 그 앱세트 랭귀지를 활용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HTTP 리퀘스트 헤더에 그 값을 매핑을 해서 활용하게 되고요. 지오 인포메이션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AWS 람다를 사용을 했습니다. 이 세팅 값에는 그 람다를 식별할 수 있는 ARM이라는 그
특정 ID 값을 활용을 하게 되고요. 그 ID 값을 보고 나서 람다를 식별을 해서 그 람다에게 요청을 보낼 수 있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람다 서버리스 펑션 같은 경우는 직접적인 HTTP 리퀘스트를 수행을 하게 되고 그 수행된 결과에 HTML 파일 자체는 에이전트가 다시 가져와서 그것을 파싱을 하고 데이터를 저장하는 구조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그리게이터 같은 경우는 수집된 데이터를 통합을 하고 중복을 제거를 통해서 최종적인 페어 데이터셋을 구성을 하게 되는데요. 여기서 중복 제거 프로세스 같은 경우는 수집된 데이터의 타이틀과 그리고 소스 URL을 페어로서 그 중복을 제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실험입니다. 실험 환경 같은 경우에는 일단 크게 세 가지의 PIR 시스템을 선정을 했는데요. 구글 서치랑 구글 뉴스 그리고 빙 서치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데이터 수집 범위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6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1 단위 요청 단위로 첫 페이지의 검색 결과를 꾸준히 수집을 한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쿼리 자체는 이제 필터 버블이라던가 에코 챔버 현상을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 논란이 있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쿼리들을 총 5개 선정을 했습니다. 뭐 코비드 같은 경우 코비드랑 뭐 총기 규제, 마리화나 그리고 뭐 러시아 전쟁 그리고 미국이랑 중국의 무역 갈등 총 이렇게 5가지의 쿼리를 선정을 했습니다. 예, 매트릭 같은 경우는 총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데이터 다이버시티 같은 경우는 총 3개의 다이버시티 스코어를 계산을 하게 됩니다. 샤넌 엔트로피랑 코사인 시밀러리티, 그리고 자카르트 시밀러리티인데요. 샤넌 같은 경우는 도큐먼트 내에 포함된 정보의 양이나 예측의 불가능성을 정량화한 것으로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테스트의 예측 불가능성 또는 다양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코사인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두 벡터 간의 유사성을 계산하는 것으로 현 논문에서는 각 도큐먼트의 TF-IDF로 이것들을 벡터화하고 그 벡터 간의 코사인 시밀러리티를 계산을 했습니다. 뭐 범위는 -1부터 1까지인데 여기서 0은 유사성이 없고 1은 완벽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자카르트 시뮬러리티 같은 경우는 각 도큐먼트를 토커나이제이션하고 그 토큰셋을 구축을 하고 그 토큰셋 가지고 뭐 교집합 나누기 합집합을 통해서 이 값이 1이면 두 집합은 동일함을 나타내는 것이고 만약에 0이면은 두 집합 사이에 공통 요소가 없다고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바이어스 같은 경우는 총 2가지의 매트릭을 사용했는데요. 메디아 바이어스 스코어 같은 경우는 미디어의 평양성과 신뢰성을 평가하는 외부 데이터를 활용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각 미디어의 평양도를 총 5개로 분류를 하게 되는데요. 뭐 5개 같은 경우는 구구, 우, 중도, 좌, 극좌 이런 식으로 스코어를 매겨놓고 그 미디어별로 다 평가를 한 데이터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총 2개의 데이터셋을 사용했습니다. 올사이드와 메디아 바이어스 팩트 체크라는 2개의 외부 데이터를 활용을 했고요. 그 다음에 바이어스 또 측정을 위해서 센티멘탈 어널리시스를 했습니다. 도큐먼트의 전체 센티멘탈의 비율을 분석하고 평행성을 평가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여기서 사용한 모델 같은 경우는 프리트레인된 로보타 모델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 이제 센티멘탈 클래시피케이션 태스크를 사용을 했는데요. 여기서 페어 데이터셋과 각 에이전트가 수집한 데이터셋을 각각 센티멘탈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에 적용을 해서 F1 스코어를 분석을 했습니다. 여기서 프리트레인된 로보타 모델이 라벨링한 결과를 그라운드 스루로 놓고 IMDB라는 데이터셋을 추가를 해가지고 센티멘탈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학습을 시켰습니다. 모델 같은 경우에는 양방향 LSTM 레이어를 활용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일단 데이터 다이버시티의 샤넌 엔트로피를 좀 분석을 했는데요. 그림과 보다시피 데이터 커버리지랑 유사한 경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커버리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샤넌 엔트로피가 좀 더 높은 것들을 확인을 할 수 있는데요.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은 있었다는 것을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코사인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값이 낮아지면 오히려 다양성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PF의 에버리지 같은 경우에는 2.094 뭐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데 페어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좀 더 낮아지는 경향성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이것도 데이터 커버리지와 유사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는데요. 뭐 특이하게 빈서치에서는 좀 더 낮은 성능을 나타내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네, 자카르트 시밀러리티 같은 경우에도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데이터 커버리지랑 비슷한 유사성을 가지고 있는데요. 뭐 데이터 커버리지가 높으면 높을수록 오히려 데이터의 다양성이 조금 더 높아지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특이하게 사용자 환경에 따라서 그 데이터 커버리지가 낮았는데 일반적으로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었는데 그에 따라서 자카르트 시밀러리티도 성능 향상이 조금 더 더디거나 아니면은 성능이 오히려 떨어진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데이터 바이어스를 확인해 봤을 때 일단 올사이드에 대해서 좀 성능 평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뭐 성능 평가 보시다시피 뭐 어느 15.8%의 성능 향상이 있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고 뭐 오히려 떨어진 것들도 확인할 수 있었었는데 여기서 분석한 결과 뭐 중도에 있는 미디어 같은 경우가 중복 제거해서 많이 제거가 됨으로써 아무래도 여기서 바이어스 스코어가 좀 더 성능이 낮아지는 것을 몇몇 가지 케이스에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다음 메디아 바이어스 팩트 체크 쪽에서는 어느 정도의 성능 향상이 조금 있었었는데 9가지의 케이스 중에 총 2가지의 케이스에서 여기서도 성능이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뭐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중도의 미디어들이 어느 정도 콘텐츠에 노출되는데 그 중복 제거 과정에서 좀 제거되면서 오히려 조금 더 평양을 유도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센티멘탈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는 중립에 대한 비교를 해봤습니다. 뭐 여기서는 성능 향상이 미미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어느 정도의 중립적으로 모인다는 추세를 어느 정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그 다음에 다운스트림 태스크 같은 경우에는 앞서 설명드린 것과 같이 로보타 모델에서 사용했던 라벨링 자체를 사용하고 또 추가적으로 IMDb라는 데이터셋을 사용해서 LSTM 모델을 통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진행을 했는데요. F1 스코어 자체가 어느 정도 향상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예, 결론과 퓨처 워크입니다. 개인화로 인해서 다양성 감소 및 평형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개인화 요소를 활용해서 여러 에이전트를 생성하는 페어 스크래퍼를 제안을 했습니다. 다양한 실험을 통해서 페어 스크래퍼의 효과를 입증을 했고요. 페어 데이터 셋을 통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의 성능 향상까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퓨처 워크로서는 현재는 퍼스널라이제이션 팩터 자체를 3개밖에 활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을 조금 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할 수 있는 퍼스널라이제이션 팩터를 추가함으로써 제너럴한 성능을 조금 확인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쿼리 자체도 아무래도 필터 버블이라던가 에코 챔버의 문제를 잠재적으로 야기시킬 수 있는 5개만 사용했었는데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쿼리 셋들을 사용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쿼리 확장을 통해서 제너럴한 성능을 조금 확인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서 논문에 몇 가지 포인트를 추가했는데 일단 실험에서 네, 통계적 유의성 검정 추가한 게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 정도 해가지고 네, p-value라는 걸 구해서 네, p-value 결과를 가지고 얼마나 시그니피컨트하냐 네. 이걸 돌려야 되거든요. 하나 정도를 보고 내용에 문제가 없으면 그 방향대로 다른 것들을 해나가면 될 것 같고 예. 쿼리는 이번에 확장을 할 건가요? 예, 쿼리를 좀 어느 정도 확장을 해놓고 다운스트림 태스크 자체도 어느 정도 리뷰어들한테 코멘트 받은 게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해서 좀 납득이 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그 데이터셋을 활용하는 그 모델 자체를 다운스트림 태스크로 활용해야 되지 않냐라는 피드백이 있었어가지고 그거에 따라서 조금
변경은 해야 될 필요성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운스트림 태스크는 뭘로 할지 교체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해주게 있나요? 어제 미팅을 통해서 말씀드리긴 했었었는데, GPT 3.5 버전이 이제 파인 튜닝이 되는 모델이 있습니다. 그럼 센티멘털을 빼고 그걸로 할 거예요. 예, 맞습니다. 모티베이션에서도 예, 맞습니다. 그렇고 예. 지금 그 센티멘털 어널리시스가 데이터 바이어스에 대한 시험이 있고 예. AI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적용하는 두 개가 있는데 두 개 다 빼고 그걸로 할 거예요. 아닙니다. 그 바이어스 쪽에서는 센티멘탈을 포함시키되 다운스트림 태스크에서는 아무래도 이 데이터셋을 활용해서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했을 때 이게 저희가 주장하는 게 데이터 다이버시티랑 바이어스가 완화된다는 건데 LLM에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서 학습을 했을 때 얼마나 그 모델 자체가 다이버시티하고 바이어스가 하지 않는지를 보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태스크만 그렇게 변경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리뷰 지적이 다운스트림 태스크에 대한 거였어요. 예, 맞습니다. 거기에 한정된 거였나요? 뭐, 하나의, 한 명 리뷰어 자체는 그 센티멘탈 어널리시스를 할 때 왜 중립을 통해 가지고 이게 바이어스한지 아닌지를 측정했냐라는 의문이 있었었는데, 애초에 PRL 단에서는 어느 정도의 중립성을 가진 상태의 결과값을 리턴을 해줘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센티멘탈 어널리시스 할 때 중립의 비율을 비교한 것이지, 뭐, 그런 식으로 디펜스를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 그 레퍼런스를 좀 추가할 수 있나요? 아, 예,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나도 약간 의문스럽게 했었는데 보완을 해보자. 네. 다른 질문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여기 서치 엔진에 대해서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좀 잘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게 서치 엔진이 편향되어 있다라는 이제 전제를 가지고 편향성을 해소하고자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 서치 엔진의 편향성은 한편으로는 서치 엔진에서 의도한 바이기도 해요. 그래서 퍼스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게 개인별 맞춤 서비스를 해주고자 이렇게 하는 거니까 오히려 그게 편향인지 개인화인지가 잘 구분해야 될 대상이고 편향을 없애야 되지 개인화를 방해하면 되기도 하고 그러니 우리가 편향을 없앤다고 하면 개인화까지 잘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사이드 이펙트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좀 고민이 필요한데 어쨌든 그런 이유로 서치 엔진은 편향돼 왔고 개인화라는 명목하에 편향화가 되면 그걸 우리가 확인하기가 어렵죠 사용자로 서치 엔진이 내부적으로 그렇게 분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PIR 시스템 내부를 건들 수 있는 건 아니고 우리는 PIR 시스템 외부에서 어떤 메타 PIR 같은 것 개념을 만들겠다라는 목표고 이런 문제가 서치 엔진뿐만이 아니라 SNS 등 모든 어떤 웹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에서 나타날 수 있겠죠. 그런 활동들에 대해서 이런 연구들을 확장하고 각각에 대해서 실제로 그 편향이 해결됐다는 걸 어떻게 보일 것이냐 이런 문제들이 앞으로 계속 이어질 것 같고요. 그러니까 연구실의 어떤 주요한 토픽 중에 토픽 정도가 아니라 어떤 하나의 큰 줄기로 우리 페어 스크래핑, 페어 데이터셋을 구축하는 이런 문제. LLM에서도 겪고 있는 그런 문제.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렇게 전체 파이프라인을 만들어서 그리고 마지막 단에서 사용자의
관점에 사용자 관점에서 편향성 내지는 공정성 평가하고 그 결과를 데이터를 수집하는 데에 반영해서 점차 퀄리티 있는 데이터셋을 만들어가는 이러한 체계를 만들고 있다. 예. 그 다운스트림 AIS 성능을 어떻게 측정하는 심파 지금 보충 중에 있는데 제가 생각했던 거는 일단 GPT 3.5 버전이 파인 튜닝이 되다 보니까 페어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한 파인 튜닝 모델과 그리고 각각 퍼스널라이제이션 팩터 단위의 그 수집한 그 데이터셋과 각각 파인 튜닝 모델을 만들어 놓고 뭐 스탠스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쿼리 자체가 예를 들어 뭐 우크라이나랑 러시아 전쟁 관련돼서 뭐 데이터셋을 그걸 주게 되면은 아무래도 GPT 3.5 버전은 2022년도의 데이터셋 이전 데이터셋들밖에 없다 보니까 아예 새로운 데이터셋을 배우고 페어 데이터셋을 배우고 아니면은 각각 개인화된 그 데이터셋을 통해서 파인튜닝된 모델 자체가 스탠스가 약간은 달라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 어디 쪽이 더 잘못했냐라는 식의 조심스러운 질문을 날리면은 그 사람 그 LLM 모델이 뭐 내 생각에는 여기가 좀 더 잘못한 것 같다, 뭐 여기가 좀 더 잘못된 것 같다, 아니면 나는 중립이다 이런 식의 스탠스를 조금 비교하는 식으로 성능을 측정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통해 성능이 향상되는지 향상되지 않는지 LLM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봤을 때 중립을 지켜야 되는 포지션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페어 데이터셋을 통해서 학습을 했을 때 좀 더 중립에 가깝다라는 가설을 세우고 현재 접근 중에 있는데 이건 좀 확인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럼 센티멘트 클래시피케이션 그런 동일한 그 기준으로 현재 센티멘털 어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데이터셋에 이제 학습을 하는데 아무래도 페어 데이터셋은 어느 정도의 노이즈가 제거되고 페어 데이터셋이다라는 가정하에 이제 이것을 학습을 했을 때 모델의 성능 자체가 높아질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접근을 했던 건데 아무래도 리뷰어 입장에서도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은 자기가 납득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운스트림 태스크 자체는 그런 식의 센티멘탈의 성능 자체보다는 그런 식의 LLM에서 그 데이터셋을 활용했을 때 이 LLM이 좀 더 페어하게 갈 수 있다라는 식의 다운스트림 태스크를 지정을 해놓고 그거에 대해서 실험을 진행해야 될 상황입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도 지금 평가 방법이 네. 원래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뭐 텐스를 비교한다던가 뭐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을 활용을 해야 되는데 지금 관련 연구들을 좀 찾아보고 있는데 LLM에서는 그런 식의 스탠스를 비교하는 것들도 많이 진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연구들을 좀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긴 하지만 현재까지는 그런 식의 접근 방식을 활용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fairness를 반영하는 지표는 예. 혹시 LLM 모델에서 예. 지표를 사용한다 보기에는 좀 그렇고 리스폰스에 대해서 분석을 하는 형식으로 지금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그러면 그냥 지금 수집된 뭐 fair 데이터셋 이용해서 예를 들면은 기존에 많이 그 기계학습 테스트, 머신러닝 테스크에서 되게 fairness를 측정하는 지표들이 되게 많이 지나갔는데 그런 거를 이용해서 그 모델의 성능 측정을 향상하는 그런 식의 접근 방식도 좋을 것 같은데 제가 찾아본 바로는 현재 수집된 데이터 셋들이 아무래도 그냥 라벨링도 되어 있지도 않고 그냥 일련의 텍스트로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그런 식의 페어니스의 매트릭에 대해서는 좀 찾지 못해가지고 현재까지는 그런 접근 방식보다 그냥 아예 LLM에서 리스폰스를 분석하는 방식으로 좀 방향성을 잡은 상태입니다. 뭔가 그런 라벨링 되어 있지 않은 거 있지 그뭐 셀프 트레이닝이나 아니면 뭐 네. 슈퍼바이저 내는 거 라벨링 해서 뭐 테스트의 성능 이런 분야가 있을 것 같아요. 예,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데, 예. 고객이 그런 데이터 쪽에서 데이터 아날리스트들의 그 수정 중립이 이제 가지고 설명을 설명으로 생각하신 것 같은데, 예. 예, 편향성이랑 좀그 센티메탈 하는 감정이랑 이건 좀 다르지 않나요?
긍정적인 이제 이게 도큐멘트인지 네. 긍정적인 이런 도큐멘트 느낌이랑 그 편향도랑 좀 다른 게 좀 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지금 그 어느 정도의 그 도큐먼트들 여러 가지 도큐먼트들이 있다면은 뭐 그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스탠스만 취하는 그 도큐먼트들도 있을 거고 뭐 부정적인 스탠스만 취하는 도큐먼트들이 있을 텐데 그 PRR 단에서는 어느 정도 중립을 유지한 스탠스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접근 방식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실험을 진행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긍부정에 대한 그 비율보다는 중립에 대한 비율 자체를 현재 논문에서는 보여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게 그렇지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이게 저기 긍정, 부정, 중립이라고 하니까 또 중립이 편향을 없앤 것처럼 네. 보이지만 우리가 편향이라는 거는 긍정, 부정, 긍정이라고 해서 꼭 편향됐다고 보기는 어렵죠. 예, 그 아무래도 뭐, 그러니까 뭐 어떤 정치다, 뭐 좌냐, 우냐 그런 거를 편향이라고 보는 거지. 네, 뭐 이렇게 긍정, 부정 그 자체를 가지고 편향이 됐다고 보기는 어렵고. 예시적으로 전쟁 같은 거 있으면 좀 대부분 이제 편향성이 있다고 부정적으로 적혀 있을 수도 아, 예, 그런 식으로 봤을 때 얘기 안 하는 게 차일 수도 있는데 지표가 좀 생각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지금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쿼리들을 사용을 했었었는데 여기서 보시다시피 뭐 코로나 같은 경우나 뭐 마리화나 뭐 전쟁 관련된 거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부정적인 스탠스가 많이 이루어질 텐데 그 5개의 쿼리에 대해서 평균적으로 지금 성능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예, 어느 정도 중립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스탠스는 현재까지는 실험에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돼요. 좀 잘 봐야 되는 게 이거는 그 다이버시티를 측정할 수 있는 거예요. 네, 그런 건 바이어스를 해결했다고 보기엔 어려울 수 있어요. 어떤 시스템, 어떤 엔진은 긍정이고 다른 데는 부정이다. 그걸 섞어 놓으니까 예, 다이버시티 만점에서 그냥 중립화되는 평균에 수렴하게 되겠다. 그런 거지 편향이 없어졌다고 이런 인과관계를 유출하기는 어렵죠. 또 우리가 이 연구에서는 그런 부분들을 좀 면밀하게 봐야 돼요. 예, 맞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기계적으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런 쪽에 좀 맞췄다면 그 의미를 해석하는 신경을 써야 돼. 음, 편향이라는 주제를 잡는. 예, 맞습니다. 그 리뷰도 정확히 그 지적을 했었거든요. 예, 그걸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표가 좀 잘 돼가지고 예, 멜기아 바이오스 속도 쪽에서 전부 마이너스 나오는데 이게 네. 아, 이게 지금 지수 자체가 그 한 단계 올라간 상태, 한 자릿수가 올라간 상태여가지고 마이너스 0.4 이런 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메디아 스코어 자체는 중립을 유지하고 있는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좌쪽으로 좀 쏠려 있긴 하지만 그 중립은 유지하고 있는 상태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게 유닛별로 다른 걸 수립을 한다는 평균이 예, 맞습니다. 이 하나의 팩터 자체가 5개의 퀄에 대해서 이제 평균을 매긴 스코어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해석이 어려울 수 있긴 한데 여기서 퀄이 5개에 대한 그 빈 서치에 대한 평균값이고 뭐 이거는 구글 뉴스에 대한 뭐 평균값이고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 5개에 대한 평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의미에 대한 기준을 잡을 때, 그, 아까 얘기한 그 지점 모든 항목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한번 점검을 해볼 때, 이게 단순히 이런 평균에 수렴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예, 아니면 의미적으로 편향이 해결됐기 때문이에요.
그 두 가지를 잘 구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모티베이션을 얘기하는 데이터 커버리지는 예. 전자에 대한 얘기거든요. 다양한 데이터들이 모여지면서 평균을 수렴하게 된다는 얘기고. 예. 그래서 다이버시티도 이제 그런 맥락인데 그런 얘기면은 너무 강조하면 오히려 역작용이 날 수. 당연한 건데 이걸 뭐 굳이 이렇게까지 힘들게 수집해가지고 도대체 뭘 보인 거냐 이렇게 생각이 될 수 있거든요. 그거는 너들 보이더라도 간단한 정도 수준에서 실제로 우리가 이러하다는 거 보였다 이렇게만 딱 내줘줘야 되고 의미적으로 편향이 해결됐다고 볼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을 강하게 제시해. 예. 센티멘털 하시스 그런 거 있죠. 아까 우리가 LLM을 도입할 때도 자칫 잘못하면 그냥 평균 수렴했기 때문에 LLM의 결과도 그렇게 힘들게 해놓고 결국 그런 결과에 노출을 되면 효과가 없을 뿐만이 아니라 역작용이 날 수 있어요. 의미적인 아, 예. 수가 있습니다.